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후 남은 2시간, 그러니까 제가 한 시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통합신고 작성이랑 그리고 수석 작성 방법, 그리고 특수관계자, 저희 과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특수관계인 사전 상담 제도라고 그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한 시간은 이제 2시부터 3시까지는 다른 이제 조사관님께서 기부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전 시간에는 조금 최대한 이제 점심시간을 확보를 더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더 1분이라도 이제 뺐을까봐 제가 이제 이게 강의 경험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 점심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뺐을까봐 최대한 조금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앞에도 제가 4월 달부터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 끝난 후에 이제 내용을 이제 들었다 보면은 조금 이런 과정들이 하루에 오늘 할 게 다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금 나눠서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상황이 예치가 않는데, 이제 앞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하시면서 이제 그 공시나 그리고 업무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이제 저희 쪽으로 전화 문의를 주시면은 최대한 이제 성심성 있게 이제 답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이고 그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하시면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쪽으로 뭐 국세본청으로 해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왔듯이 이제 통합신고 작성인데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올해 개선된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출연재산 보고랑 그리고 결산서류 공시를 이제 모두 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부분들이 각각의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복된 항목들도 많거든요. 그렇고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를 하다 보니까 각각을 이행하다 보니까 오류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표준공시랑 출연재산 보고랑 합해서 종합신고 작성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결산서류 공시 중에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준 공시가 있고 간편 공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간편 공시 같은 경우는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제 미만이고 그리고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그러니까 소규모의 공익법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표준 공시라고 되어 있는 듯이 이 통합신고 작성은 표준 공시 대상자만, 표준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만 가능하지, 아직까지는 간편 공시는 통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홈택스에 로그인을 했을 때, 처음에 로그인을 하고 공익법인 종합 안내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이제 마주하는 화면, 이게 공익법인 안내 포털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여기에 이제 모든 다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통합신고 작성도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공시공개 등록 안에 통합신고 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공익법인 통합자료 작성을 해가지고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신고도움 자료는 말씀드렸던 막 23가지 종류에 대해서 해당되는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이지 모든 공익법인들에 나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전년도에 결산서류 공시를 하신 후에 하반기쯤에 지방특청이나 세무서에서 여기서 공시에 대한 오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재공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1년에 뭐 이걸 매달 매달 한다고 하면은 잘 알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오류가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번 공시하실 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말씀 잘 안 끊겨서 들리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체크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시작을 하면은 지금 표준 서식 통합 자료 작성을 클릭을 하면 아, 별도로 나눈다는 게 통합 자료 작성을 나눈 이유라는 게 혹시 여기서 이 통합 신고 작성을 이그 별도로 뒀다는 이 별도로 둔 이유를 여쭤보시는 게 맞으실까요? 이게 보면 출연재산 보고 대상이 있고 계산서류 공시는 모든 공익법인들이 다 하는데 출연재산 보고는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은 이제 개별 화면은 두고 각각의 개별 화면은 두고 그리고 만약에 표준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를 둘 다 하는 경우에 한해서 각각을 이행을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메뉴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러면 들어가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출연재산 보고 같은 경우는 한 13가지 메뉴가 있었고 결산서류 공시는 16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통합신고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랑 합쳐가지고 합치면서 그 중복된 항목은 없애고 각각의 메뉴를 통합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출연재산 보고랑 공시랑 있던 화면들을 그냥 그대로 이제 합한 거라서 눈에 익으시면 그래서 다른 내용이 아니니까 어려우신 건 없으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각각의 작성 방법들 중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만 한번 다시 말씀을 짚어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조금 시간을 저희가 원래는 동합신고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었는데 지금 4월달, 5월달 신고를 받아 보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4번에出석 서류 제출 및 작성이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락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신고서 하는 화면에서는 실제 각각의 중요한 부분들만, 유의할 부분들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삽자 번호 눌렀을 때 확인 누르면 다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분 이사수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입력된 그 숫자와 이후에 입력이 될 그 이사수와 동일을 해야지 만약에 다르게 되면은 15분까지 갔다가 다시 첫 번째 화면을 넘어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최대한 처음에 입력을 하실 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은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사업연도 말 현재 등기상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사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법인명이랑 뭐 감사 의견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데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 외부 회계감사를 열을 해서 나중에
이 뒤쪽에 18번에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그림을 보셨듯이 그 내부 감사, 우리 내부 감사로부터 받은 보고랑 외부 회계 감사 보고랑은 다르다. 그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작성을 하실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 출발이 지금 재무상태표랑 보셔도 순서에 앞에 있듯이 출발은 이 뒤쪽에 작성되는 서식들에 입력되는 값에 대한 그 원본 출발이 이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이게 부분이 지금 화면을 보셔서 이게 너무 좀 길고 내용이 각각의 지금 칸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입력하는 좀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항목별로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지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입력만 해주신다고 하시면 여기서만 조금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실 때는 공익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이랑 구분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고 만약에 그 내부 거래 조정이라고 해서 이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간의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처음에 들어가 보면은 내부 거래 조정하면은 별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내부 거래 조정을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생기고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 행 금액에서 차감하고 이 동합 금액에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 입력을 할 때나 뭐 운영상표표도 마찬가지로 단기하고 정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기 자료를 입력을 할 때는 전년도 걸 다시 보면서 입력할 필요 없이 전년 공시 자료 버튼 클릭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엑셀 불러오기로도 가능한데 엑셀 불러오기 조금 번거롭지만 서식 플러스 뭐 마이너스 이제 이런 합계값 수식 합계 함수도 넣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은 그러니까 그 서식을 두 개를 하는데 담당자님께서 직접 입력하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수식까지 넣어서 된 그 값이랑 그거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 업로드 시킬 서식에 그냥 서식을 빼고 값만 이제 복사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도 이제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장 말씀드린 그 주석 서류 제출 및 작성. 아마 작년 대부분이 전년도에 하셨던 담당자분이시고 그리고 아니면 바뀌신 분들 계실 텐데 담당이 바뀌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에 출연재산 보고랑 결산서류 공시한 거랑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아마 이번에도 진행을 하실 텐데 이번에 전년도에는 이 주석 서류 제출 이 작성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원래는 이게 주석 서류가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랑 이 주석 부분까지 이 세 개 플러스 해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큰 뭐 대규모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세무대리인들한테 그리고 외부회계 감사를 받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출석을 계속 작성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작은 우리가 중소규모의 이제 작은 규모의 이제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작성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이 부분을 화면으로 해서 원래는 14가지긴 하지만 총 필수적 주소 사항이 14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단계적으로 올해는 7가지만 조금 작성할 수 있게끔 하면서 주소 공시를 하시는데 부담을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화면은 이렇게 각각 7가지로 되어 있지만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자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아까 재무현황 및 자산현황 입력을 할 때도 여기서는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하늘색 셀이 그대로 다 입력이 되고
그리고 다만 28번, 29번, 30번 기타 자산은 기타 자산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실행이 안 되니까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은 왼쪽에 지금 바뀌고 있는데 21번까지 되어 있는 화면이 맞습니다. 21번까지. 혹시 다른 분들도 안 바뀌십니까? 원래 아까 앞에 있는 공시할 때는 16번까지 있었고 16번까지 있었고 위에 지금 화면에는 통합신고로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안 나오시 앞에 출연 공시랑 계산수로 공시로 되어 있으신가요? 이 위에 제목이 그대로 되어 있으시죠? 이 통합신고 지금 나오시는 거 맞으시죠? 예.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통합신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혹시 혼동되시는 분들은 지금 아까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랑 화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혹시나 이게 똑같다 화면이 안 바뀌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통합신고다 보니 그리고 달라진 거는 지금 21번까지 화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번까지 되어 있고 출연재산 보고랑 통합신고랑 합쳐졌기 때문에 이 개수가 많이 늘어가 있고요. 다음은 여기 앞에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 여섯 번째에서도 여기서는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 없고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기를 하시면 앞에 운영성과표에서 입력됐던 그 내역들이 모두 다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정관에 기재된 그 공익목적 사업 현황을 우리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대상, 사업 지역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을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외부에서 공시되는 내역 같은 경우 외부에서 공시를 다 열람을 하실 수 있으신데 그 열람할 수 있는 그 값들의 조회 그 기준이 여기서 선택하는 값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타 사업 내용이나 기타 사업 대상, 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해당 없으면 실제로 한번 맞긴 맞는데 실제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현황을 좀 모두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각각의 사업 수행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 비용이 많은 세개 사업 실적을 적고 나머지는 적은 부분들은 여기 세 개 합쳐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업 수행 비용 합계는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에서 이 사업 수행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공익 목적 사업 수익하고 비용 세부 현황 입력할 때 여기서는 지금 먼저 수익 현황인데 여기서도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기를 하면 수익 내용이랑 전기 부분도 입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기부금품 이 금액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리고 물품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구분을 알 수 있게끔 합계 금액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합계 금액을 동일하고 이 부분은 동일한 거고 여기서 물품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입력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내용인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용인데 비용 같은 경우에도 자동 체험 실행을 하게 되니까 입력을 해주시고 그대로 되니까 입력이 할 게 없고 국외 사업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경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금까지는 공익 목적 사업. 우리가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그리고 운영성과표에서 보면은 공익 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으로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7번, 8번 같은 경우는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해서 입력이 된 거고 지금은 10번, 그러니까 9번의 기타 사업에 대한 그 수익과 비용을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도 자동 체험 실행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11번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이 금액만 이제 입력이 되지 나머지 부분은 실질상 저희가 이거를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금융자산이라든지 나는 주식 부분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할 때 기타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 이게 확률이 높지 않나 보니까
이걸 자동 채용 실행을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서 가급적 이 각각의 체험의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하고 운영성값 입력을 하실 때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서 그 부분을 토대로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출연재산 보고서랑 출연재산 보고서랑 해서 이제 대부분 보셨던 내용이랑 그리고 공시에서 출연자하고 이런 부분들을 작성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합해서 4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입력을 하실 때는 이건 아까 출연받은 재산,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우리가 출연받은 재산에 3년 내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용해야 된다. 그 내용을 말씀된 연관된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기 자료 불러오기를 통하신다고 하시면 그 전년도에 입력이 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그럴 때 불러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해야 돼. 만약에 해당 올해 22년도까지에 입력된 내용이 다 불러오고 그리고 해당 사업년도 사용 금액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해당 사업년도에 사용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금액은 0으로 하시고 사용처는 미사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엑셀 서식 다운받았을 때 변경하지 않아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토지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엑셀 불러오기 기능이 안 되고 직접 작성 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공시서식에서 보셨던 아까 우리 계란산수를 공시에서 보셨던 화면인데 그때는 화면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화면이 한 화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설립시 출연자, 기부자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해 3년도 출연자, 기부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입력을 하실 때는 그 작성 대상을 보시면 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 재산 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출연한 자를 입력을 하시는데 이 설립시 출연한 자는 그러니까 당해 사업년도 출연자는 매년 바뀔 수 있는데 설립시 출연자는 바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매년 굳이 그 건건히 입력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전년도에 입력한 내용이 있을 테니 그 자료를 불러오셔가지고 입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년도 출연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앞에서 그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출연자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 수 중에서 이렇게 보셨던 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서 여기 출연한 사람들 입력이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기를 하면 이 앞에서 2천만 원 이상 기부한 내역이 자동 체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그런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긴 하더라도 정확하게 값이 입력이 제대로 불러왔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하시고 만약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은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오류가 있다, 뭐 불러온다는 게 있으면 저희 쪽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외에 어떤 사유로 해서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산실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하시면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아까 공시 화면에서 보셨던 화면인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작성 대상이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이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는 내용은 재산을 출연받은 사업년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년도까지 매년 작성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자동 체험 실행 만약에 작성을 하실 때 하신다고 하시면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누르면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서 작성했던 해당 항목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미사용 사유라 그 사용 계획들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익 목적 의무 사용 현황인데, 제가 채팅 한번 보면서 이제 남겨주셨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다른 기능처럼 전기자료 블록이라든지 그런 이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화면 작성하는 대상은, 앞에서는 그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종사상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확대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그리고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연재산은 수익용 출연재산가액의 1% 또는 3%에 상당한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현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의가 왔던 건이었거든요. 여기에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결손이 났다, 결손이어가지고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의무사용 출연대상 재산가액이, 왜냐면은 이 사용기준금액은 이 4번 금액을 기준으로 1% 또는 3%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하니까 더하기가 돼서 이 금액이 더 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결손이 났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이 왔었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손이라고 하면은 이 당기순이익란에는 0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 다음은 예를 한 번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아까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아마 다 보셨던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내역이 나타나면은 그 내역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추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사용 금액을 여기서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여기 등록하기 누르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당 사업연도 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여기에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 구분을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그리고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를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냥 마냥 뭐 금액 기준 소액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100만 원 미만인 그 부분을 몽땅 건건히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면 미만이냐 해서 건건히 하냐 아니면 합해서 하냐, 이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거든요. 여기서는 아까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개념을 조금 잡으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기부금이 이제 뭐 고정적으로 들어온 거 아니다 보니까 기부받은 현금이나 건물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그 창출된 수익을 가지고 그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의 운용소득 지출명세, 그러니까 운용소득을 어디로 지출했는지 그 부분을 각각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드렸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작성했던 이 금액을 그대로 갖고 오고, 여기에 사용 기준액은 80%다. 이 3번에 대한 80%고, 이 80%는 예전에는 70% 있고 80%였는데 이 금액이 전년도부터인가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기준액은 100만 원이다. 근데 사용 실적이 우리가 100만 원 못 미치게 80만 원만 사용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5분에서 4분을 빼면 마이너스 2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운용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까지 80%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80% 못해서 그대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그만 한 번 더 여기에 5년간의 평균, 그러니까 올해 23년도, 22, 21, 20, 19 이렇게 5년간의 평균을 한 번 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나온다. 그때는 이제 가산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산세 대상 그 기준 금액은 여기서 어느 값을 갖고 올 거냐? 여기서는 마이너스 됐을 건데 이 마이너스를 뗀 절대값에서 그 금액이 작은 절대값 중에 작은 금액을 그대로 여기 24번에 갖고 오고 이 입력이 되면은 10%의 가산세가 자동으로 10%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3번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은 우리가 출연재산을 원본으로 해서 발생된 그 운용소득 금액을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보통은 그대로 27번으로 가게끔 되어 있지만 여기에 중간에 가산액이 있고 차감액이 있고 그리고 전년도 운용소득 미달 사용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운용소득 금액 당초에 나왔던 운용소득 금액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해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이 나온 그 금액을 기준으로 80%를 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앞에서 5번에서 1년의 사용 실적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 금액이랑 그리고 15번에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용소득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하실 때는 이 예시를 한번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아까는 뭐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보셨던 화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아래쪽에 내려온 게 직계표 성격의 이제 서식이다 보니까 앞에서 10번, 11번, 12번에서 입력했던 그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을 각각의 다 입력된 내용을 한 후에 여기서 이제 자동 채용 실행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별도로 입력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목록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목록을 확인을 하신 후에 만약에 이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수정을 하신 후 목록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용도가 있는데 용도는 반드시 입력이 돼야지만 그 다음 화면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식 관련해서 출연, 취득, 뭐 보유, 처분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각각을 버튼을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는 첫 번째가 보유 명세서로 보유한 명세를 작성을 하는데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현황을 작성을 하고 이 중에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밖의 법인 구분해서 이제 따로 적고 그리고 의결권이 있냐 없냐를 부분을 표시를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전기에 입력된 자료가 있으면은 전기 자료 불러오기를 통한 게 가장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보유주 변동 사항을 입력을 하는데 역시나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이제 변동 사유가 뭐 출연, 유상 취득, 매각 등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경우를 해서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만약 해당이 없다고 하면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의결권이 있는 그 주식 행사 여부를 작성하는 화면인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여기서 비율을 아까 일정 비율을 초과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작성했던 화면 그 금액 거기서 값을 그대로 갖고 오니까 따로 신경 쓰실 건 없으신데 이 부분 혹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5번 이사 등 선임 및 기준 초과 경비 명세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입력을 할 때 우리 공익법인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하실 때는 특수관계 있는 여부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이사와 임원을 구분을 하는데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기자료 불러오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기준이 초과가 됐을 때 우리 공익법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하거나 임지원이 되는 경우에 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급된 경비가 있는 급여나 이런 직접 간접 경비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다만 우리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보셨던 뭐 교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대학 총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외가 된다는 점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6번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작성할 화면인데 우리 공익법인이 우리 학교에 그 기부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출이 얼마가 됐는지 그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강조를 드렸던 게 여기 정기 2월 금액입니다. 여기 2월 금액이 그대로 불러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작성했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수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하실 수 있으신데 만약에 이따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공시한 그 내용은 재공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재공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출된 금액은 아래쪽에 지출명세서를 각각 입력을 할 건데 이 입력된 그 금액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유의사항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그리고 지출된 금액이 있다 하면은 이 밑에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성을 하실 때는 그 아까 매각대금 관련해서 작성을 하듯이 수혜자나 그리고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는 개별 수혜자별로 작성을 하시고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보셨던 특정 기업에 대한 우리 공익 특수관계 있는 그 내국법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안 받고 광고를 홍보하는 경우에 작성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보니까 우리 학교 법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익법인에 한해서 우리가 신고 내용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검증을 해보면은 보니까 이런 경우로 추징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인 경우에 이 그 감사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시는데 그 감사 보고서에는 여기 보시면 감사 의견 재무제표까지 있고 그리고 아까의 그 4번의 추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포함이 되어 있게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체를 공시를 하면서 추석까지 포함이 되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04번 추석 서류 제출 및 작성을 해야 되는 법인은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아닌 그런 우리 법인들은 반드시 여기서 해주셔야 되고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지금 감사 보고서 안에 감사 의견, 재무제표, 추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공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또 일부만 공시를 한다거나 내부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하는 경우 이때는 잘못된 거니까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를 작성을 할 때 우리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부터 확인받은 그 내역을 입력을 하시는데 입력을 하실 때 여기 자산 종류별 그리고 자산 보유 현황이랑 수익금액 현황은 그대로 입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앞에서 수정을 했는데 여기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분 PC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 PC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조금 바꾸든지 저희가 원격으로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무조건 자동 채용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갈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꼭 좀 확인을 해주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 금액은 앞에 위반 금액을 합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외부 세무항의서에 입력된 그 받았던 그 금액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데 10번하고 1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적격 여부가 여러 하더라도 해당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부터 13번까지는 이렇게 적정 여부가 부인 경우에 한해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는 조금 앞에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는 조금 다른 게 입력을 다 하고 나면은 여기에 이거는 앞에서 나오는 거랑 다 동일합니다.
이게 입력된 서식이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 검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오류 조치 방법 보기를 해서 한 70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보시면 그림까지 상세하게, 최대한 상세하게 해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류 검증이 다 완료가 됐다, 아니면 당초에 오류가 없었다 하면 작성 완료 누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산 서류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랑 이 미리 보기를 꼭 하신 후에 내용이 이제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스텝 1에서는 신고를 하는 데고, 스텝 2는 신고서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데, 여기서 보시면 계산서류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 작성 내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접수증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유의하실 부분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계산서류 공시랑, 그러니까 수정 다 제출한 후에 수정 사항이 있다. 근데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6월 3일 오늘 뭐 제출했는데 또 6월 15일 날 20일을 보니까 수정할 게 있더라. 그렇게 해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다시 동합신고, 그러니까 동합자료 작성하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2월 말 법인인 거는 4월 말이지만 이제 우리 2월 말 법인인 경우는 6월 말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만약 6월달 이후에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결산서류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서에 아까 보셨던 개별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 꼭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출석 서류를 아까 우리 4번의 메뉴가 있었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는 제출 대상은 이제 별도로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외부 회계 감사 보고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이때는 반드시 이 출석 서류 제출 이 화면이 새로 생겼으니까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첨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첨부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첨부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 첨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뭐 파일 선택을 하시면 따라가시면 그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미리 보기를 꼭 하셔가지고, 강조를 계속 드리지만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작성하기를 이제 눌러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제목, 이게 7가지가 아까 내용 뒤에 설명할 때 7가지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최소한으로 해서 작성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주석 작성하기 클릭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해당이 없다 하면은 해당 없으면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하시면 되는데, 지금 5월 달에 학교 법인인데 이제 6월 말까지 신고를 할 건데, 5월 달에 신고된 들어온 공익법인들의 공시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몽땅 해당 없으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소한으로 지금 뭐 7가지 중에서도 있지만 이 첫 번째 말고 7번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7번째 거는 대부분 다 거의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것도 해당이 거의 다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목이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 작산의 내역인데, 이 작성을 해야 되는 공익법인은 이 사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서 사용이 제한된 이 건을 이제 보유를 한 공익법인이 이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보통 예금이나 당좌예금이 이렇게 우리가 기본 자산을 은행이 예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사용이 제한된 이 내용은 보시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 담보를 제공했다든지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기본재산. 기본재산이면은 우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 게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서 그 우리 예금을 해놓은 그 금액 중에서 뭐 기본 재산이라 하면은 이 차입금 담보 대신에 기본 재산을 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특정 주의사항에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자산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다른 사용 제한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거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만 해야 된다는 거지 사용이 제한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분해 주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꼭 좀 첫 번째 거 주석에서 첫 번째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차입금 우리가 차입금이 있어가지고 향후에 뭐 현금 등으로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그 부채의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차입을 해가지고 6개월 뒤에 뭐 상환을 해야 되는 차입금이 있다 하면은 그 내용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작성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도움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움말이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하시면 최대한 그 서식으로 작성 대상이 뭐냐 예시 그리고 예시까지 해가지고 다 작성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부를 받았을 때 현물로 기부받은 게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서 뭐 토지나 주식이나 의류를 누구한테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부받은 현물을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냐 아니면 기본 순자산으로 편입한 경우냐 이 부분을 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많이는 없던데 차입금에 대한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수관계인가에 이제 뭐 중요한 거래가 있다. 그러니까 거래가 있다 하면은 그 거래 내용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을 작성을 하시고 거래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 내역을 꼭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담보 및 보증 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이고요. 여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각각의 도움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건들도 많이 없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연도말 현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소송 사건명이 뭔지, 그리고 법원 어느 법원인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곱 번째, 기본 순자산의 지대공가와 공정가치 비교거든요. 이거는 지금 작성 대상을 보시면 기본 순자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사식의 맨 앞장에 보시면 기본 순자산 금액이 대부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7번 하면은 이제 작성이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다 해당 없음으로 하시면 나중에 그 잘못됐다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반드시 꼭 연락을 안 드릴 수 있게끔 조금 작성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는 이 내용을 보시면 기본 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에 이거 지득원가와 공정가치를 기재를 하게 되는데 공정가치라는 것은 뭐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고 유가증권 같은 경우 시장가격, 감정평가액 등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뭐 공정가치를 평가를 안 했다고 해서 공정가치가 없다고 해서 꼭 굳이 하시라는 내용이 아니고 반드시 공정가치를 평가를 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작성을 하시고 만약에 그냥 지정원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그냥 그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여기서 만약에 공정가치 평가가 여부를 해서 여기 가려지긴 했는데 여기 부로 선택을 하시면 그다음 여기는 비활성화가 되면서 밑에는 해당 없음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랑 일곱 번째 거, 첫 번째 거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부분하고 그리고 기본 순자산의 지도원가와 공정가치 비율 일곱 번째 거 꼭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내역도 조금 참고를 좀 해당이 되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 상담 제도인데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법 규정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조금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특수관계인이만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데 뭐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을 하거나 그리고 신규를 채용하거나 변경을 하려는 공익법인들에 한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는데 주시면은 제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고 만약 이 제도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행한 경우에 해당 답변 부분은 우리 사후관리 대상에 제외 된다. 이 점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사례인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 일단 시간 관계상 조금 급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는데 아무쪼록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전화를 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혹시 채팅창에 남겨주신 그 답변 중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은 혹시라도 답변이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공지를 해서 공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2시부터 기부금 관련해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